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최근 바빠서 당분간은 최신 뉴스들 살펴보면서 내일장 예측 한번 해보고 어, 당일 특징적인 종목들, 특히 거래대금 높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의 기대, 아시아 증시수, 코스피 하락. 그래서 3월 4일 7시 13분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합의에 근접했던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가 4일 대부분 상승했다. 중국은 1.2%, 홍콩은 0.51%, 니케이는 1.02%, 호주는 0.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0.22% 하락, 대만은 0.38% 하락, 이렇게 된고요. 코스닥은 올랐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흐름이 좋습니다. 연초 시작된 위험자산 회복에 이어 이달 나올 많은 이벤트가 반등세가 지속 가능한 것일지 글로벌 투자자에게 기조를 확인시켜 줄 것,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북미 회담 3월 4일 9시 10분 외국인 중증시로 외국인이 대거 중국으로 향하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습니다. 그 MSCI인가 중국 A주 비율을 높이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늘 쇼크로 무너진 국내 증시, 아시아 지수도 반등에 성공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있네요. 세계 주가지수 발표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이게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중국을 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1320억을 순매도 했고, 그 다음에 무디스에서 한 경제 올해 성장률이 2.1%, 내년은 2.2%로 하향. 3월 4일 8시 6분은 기사고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이는 지난해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3%랑 2.5%였는데 기사를 보면은 2.1%와 2.2%로 내렸네요. 그래서 투자 사이클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속이 경제 모멘텀을 해쳤다. 또 중국의 중간 제품 수요 둔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 침체는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 성장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며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회사인데 최저임금 다루는 거는 신기하네요. 한국의 그 정치적으로만 싸우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 가처분 소득의 160%가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지출 전망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지출을 지지할 것이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거두면 일자리 전망도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우려 기사가 앞에 조금 있었는데 3월 4일 9시 30분 정부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확정. 11.1%로 수출이 지난달 이제 두 자리로 추락했다고 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11.1%나 추락한 바탕에는 중국과 반도체가 자리잡고 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고공행진하던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자 일부 품목과 시장에만 편중됐던 수출 전체가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새 먹거리를 육성하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무역금융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에 이어 미래 수출에 이끌 신수출 성장 동력 6개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6개가 뭐냐면은 바이오 헬스, 2차전지, 플랜트 건설, 문화 콘텐츠, 한류 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이다. 정부는 이 중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이오 헬스와 전기차 배터리 등 2차전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크게 테마를 이루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바이오 헬스와 전기차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매매할 때 지금은 대북 경협조가 안 좋으니까 제약바이오와 전기차 쪽으로 매매를 하면은 승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게 항상 강하죠. 그래서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 지원 품목은 기존 17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 관세 비용이 932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북방 지역에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여기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로 했다. 관련 업종은 좋은 소식이죠. 무역금융 보강 235조 원으로 확대. 수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무역금융 대책도 함께 내놨다. 그래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 기업들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기반 특별 보증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 후 반년 이상 자금난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채권을 시중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 프로그램을 4월 중 신설한다. 구체적인 주식은 이 4월쯤에 이 해당 기사가 나오면서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 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고, 조선일보 3월 4일자 기사, 3월 3일자 기사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읽어드리면, 환학에 관련된 기업 내용입니다. 환학은 현재 공장 내 수십 대의 로봇을 하나의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신기술인 필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은 100대의 로봇이 공장에서 돌아가다가 한 대가 고장나면 라인 전체를 멈춰야 하지만 앞으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나머지 99대가 공정 속도를 늦춘 뒤 스스로 작업을 분담한다. 생산 라인에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화학 관계자는 현재 이 공장은 완전 무인화 공장의 전 단계로 최대 연속 720시간 동안 사람 없이 작업할 수 있다며 로봇의 시야 기술과 로봇 간 정보 교환 기술이 발달하며 사람의 개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아마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뒤에 또 기사에 보면은 한국이 로봇을 쓰는 그 국가 순위 중에 1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수요가 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플랫폼 제국의 미래 3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폭풍 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본능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은 이런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편리함의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